세모 TV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6년 하고 서울시 한강사업 본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후에는 용인대학교, 동일대학교, 호서 창업대학원 등에서 10년간 출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문 강사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걸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배로부터 듣는 인생 얘기를 제 체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를 시각하는 순간은 장례식장이나 병원 그리고 일상 자주 작은 장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문상을 갔는데 한 댁에 갔더니 망인이 99세예요. 또 한 댁에 갔더니 98세예요. 100세 가깝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병원에 가도요 80대가 치료받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80대 중반인데 저희 친구들 골프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골프합니다. 그렇다고 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사람답게 품있게 높이는 까지는 과제입니다. 저도 84세지만은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면입니다. 노인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가면요 8, 90세 어른들이 다음 주에 운동하실래요? 새춤이 한번 배워보실래요? 하면서 저보다 일정이 더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60대는 청년이고 70대는 중년이고 80대가 인생 제2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세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노후에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정답입니다. 누구라도 생명은 일형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번으로 끝납니다. 전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100세 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건강보다는 병을 만들지 않은 건강, 예방이 핵심이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노후에 이로움은 건강보다 더 위험합니다. 가족과 따뜻한 소통, 친구들과의 교류, 이웃 간의 연결이 정신건강과 삶의 의미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 문제입니다. 노후 빈곤은 행복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과도한 소비를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노후 생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 등 지금부터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은 투자이고 관계는 자산이고 경제는 안정망이다. 지금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준비한다면 노후는 충분히 행복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를 설계하겠습니다. 건강은 생명의 기초 체력이고 관계는 마음의 비타민이고 경제는 노후의 자산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그다음에 상해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지만은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습니다. 스탠드 시술하고 치료비가 1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걱정되네. 갑자기 돈 2천만 원을 마련하니까. 그런데 2인실인데 같은 증상으로 입원한 친구는 입원비 걱정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 걱정하느냐 했더니 저는 보험을 들었는데요. 나도 들걸.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보험가에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80 넘으면 받아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발병한 부분은 보험이 다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랑처럼 그 병에 대비하는 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되면요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속에 말을 들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전이 됩니다. 내가 말할 때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들어줄 친구, 이게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들어도 매우 배우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만들고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주는 친구, 노예의 활력을 주는 친구, 새로운 지식 정보를 갖다 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옆에 반드시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가 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 기뻐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질투심을 가지고 내가 기쁘는 순간에 오히려 축복적인 게 아니라 비판하거나 노예의 가장 어려운 걸 비판하는 것, 질투를 갖는 것,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가도 전혀 부담 없는 사람을 원하자면 내 기쁨을 같이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첫째는요 늘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요 에너지와 의욕이 빠지고 고갈됩니다. 항상 그 친구가 남을 비판하면
다른 데 가서는 나를 비판합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은 절대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사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기대는 사람입니다. 남의 노후를 떠받칠 여력이 없는 시기에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속적인 의욕관계를 이어갑니다. 만나면 밥 사주길 바라고 돈 꿔달라 그러고 늘 자기는 하나도 하지 겁하지 않다면서 의동을 들은 이런 사람은 옆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들춰내가지고 너 그때 뭐 이랬잖아. 노년에 필요한 건요. 치유이지 상처의 반복이 아닙니다. 옛날에 싸워서 넌 맞았잖아. 너 내가 때렸을 때 맞잖아.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들춰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옆에 두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친구는 어떤 것이냐. 침묵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에요. 말이 없어도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같이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관계. 친구가 곁에 있으면 노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냅니다. 너 요즘 건강은 어때? 너 무슨 걱정이 있냐?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관심과 배려를 일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요.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요. 새벽에 전화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럴 때 이름 자겠지 하고는 전화를 걸습니다. 그럼 친구가 깜짝 놀라. 너 밤중에 무슨 전화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왜 전화했어? 야 잠이 안 와서 그래. 네 목소리 듣고 싶어. 네 목소리 들으면 내가 편해져. 나 참 잘 것 같다. 이래도 화내지 않고 야 편하게 자라. 나도 이제 잘난다. 이렇게 한밤중에 전화를 해도 부담 없이 받아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한두 사람 있어도요. 그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노후는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평생에 모은 재산보다 평생 함께 갈 친구, 갈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노후의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등은 좋아요. 근데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라는 건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자살 사람이 47명에서 68세입니다. 일본은 20명에서 24세, 미국은 28명에서 20명, 프랑스는 17에서 19. 근데 우리가 1등입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1등 한번 보겠습니까?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봅니다, 저는. 그 원인이 질병이고, 그 다음에 빈곤함이고, 사람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 노인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 한 분이 조선을 꼭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 노인들의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인 자살률의 이유를 다시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러면 돈이 없어 살기 힘들고 그 생활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돌봄이 없고 젊어서 누리던 모든 것을 상실해서 사는 재미가 사라진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오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제한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린 툭 하면 죽겠다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먹겠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늘 합니다. 그러면 뇌에 그게 쇠뇌가 되거든요. 그럼 위험이 닥치면 눈이 이렇게 오면 눈을 감듯이 어느 단계 보면 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노년은 퇴장이 아닙니다. 인생이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를 통해서 얘기하면 젊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부모 병원하느라고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정작 나 자신에 대한 노후 설계는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평생 일했지만 대부분 자신을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그런 우리의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상 못한 장수입니다. 70까지만 살면 되겠지. 인생 79세니까. 나도 퇴직할 때 70 정도 살 줄 알았습니다. 막상 지금 85, 9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니까 준비해둔 돈은 당연히 돈이 떨어져야 되죠. 세 번째는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부모 병양을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사회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맏아들이 특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부모 자식 모두가 버거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가 만든 결과다.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해결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 개인이 함께 지혜를 모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현금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노후에도 소득을 챙기는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4년을 살아보니까 어느 날 문득 허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호텔 방에서 혼자 있으면 나도 이제 역할이 끝나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툭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규야, 너 아직도 배우고 있고 쓰고 있고 나누고 있잖아. 너는 쓸모있는 진행 중이야. 이렇게 스스로 속삭이면 다독거리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치고 다음 강의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금세 그런 마음은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쇠퇴가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속도가 느릴 뿐 멈추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시니어들은 가끔 호미에 빠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을 때의 기준을 노년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 돈, 속도, 경제가 기준이지만 노년은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가치를 돈과 출세,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침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이제는 기준을 젊을 때 비교하지 말고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을 명품 인생을 살려면요, 가져야 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의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을 멈추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둘째, 하루에 만족하는 마음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을 만족하고 지나간 거 무조건 감사하고 희망을 내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데 버려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야? 출세 욕심은 이제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거,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명예 높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 자식은 도와주는 존재이지 기대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의에서 말합니다. 낙엽을 두루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것이 더 지혜다. 나 자신의 시간, 나를 돌보는 마음, 이것이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수를 줄여야 한다 그럽니다. 나 때는 하고 해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깨달은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집에 와서 게임을 하고 있길래 옆에서 야, 나 때는 이런 게임 안 하고 옛날에는 이랬더니 손주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년에 사람들이 멀어진 이유가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없이 웃어주고 들어주고 그래 내 생각이 맞다 말해주는 어른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저는 노년의 삶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말로 감동시켜 말고 태도로 감동을 주어라. 말을 줄이면 관계가 편해지고 관계가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노년의 인생이 명품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의 추임새는 가장 좋은 것은 상대를 얼굴 보면서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추임새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공직에서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온 것이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대수익하고 나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나 혼자만이 것으로 끝냈다는 것이 강이 들었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책을 보고 책을 읽고 돈 쓰고 다니면서 배운 것, 이 터득한 지식과 정보를 이제 퇴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제 인생을 설계했고 바로 그 답이 책을 쓰고 강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에서 성공은 실패는 조직의 운영의 지혜와 인간관계의 노하우를 후배에게 나눠주는 것이 제 사명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선택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스스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무너지는 순간은 일하는 때 그걸 멈출 때가 아니라 배움을 멈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저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하고 새로운 세대를 호흡하게 하고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요 몸이 아프다가도 신바람이 납니다. 연구가 강의 외에 노후 수입 활동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책을 집필하면 인쇄가 나오고 칼럼을 쓰고 기고를 활동을 하면 사회와 통하게 되고 사회와 통하는 모든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때는 억대 강사로 대토특필 해가지고 일간신문 머니투의 신문에 전면 기사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보규 TV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더 많은 분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유닛 강의가 없는 때는 할 일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살고 싶습니다. 연금은 안정된 삶을 주지만은 그게 충분하지 못하고 일은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늙었다고 꿈을 버리면 성장도 멈추고 노화가 급진전합니다. 그러니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해야 노후가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요, 무엇인지나 생존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정된 삶만 꾸준히 확보되면 충분히 행복한데 무리한 투자로 마음고생까지 겪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은퇴 후에 초반에 주식 투자로 경험했습니다. 주변에서 무조건 오른다, 이건 얻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만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투자를 했습니다. 욕심이 앞서니까 차근차근 분석한 눈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오른 듯 했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손실 힘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돈은 손실보다 더 아팠던 것은 마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하는 자책감이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절대로 내 노후의 자산이고 맡길 길이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반복해서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면 실패로 하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래도 젊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지만은 나이 들면 탄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잘 모르는 채 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분석할 자신이 없다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 가장 안전한 투자는 나에게 잘 맞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성장시키는 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이 강의고 글쓰기고 유튜브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이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의 의미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노후에 모르는 투자는 돈을 잃지 말라, 그리고 일할 수 있다면 일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전략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것, 이것은 절대 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다 강조하는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에는요, 모험보다는 안정이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무서운 것은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곳곳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병이 생깁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면 그 병의 진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손주의 생활비라든가 주거안정이라든가 품위유지비가 나날이 증가합니다. 그 집안에 가소, 큰 대소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집은 보수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모해야 하는 일은 효도의 비용까지 살다 보면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하고 싶지만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은퇴 후에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 하나가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스스로 나는 아직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비입니다. 몇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고관절 염증이 생겨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신경경색으로 스텐트 시술도 하고, 고장나서 임플란트 시술, 아내의 무릎 관절 수술, 또 아내의 여성병 수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 은퇴 후에 일을 계속하는구나 하고 기쁜 깨달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험은 다른 사람도 예외일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늙어들면 갑자기 생기게 마련입니다. 노후에 망치는 거는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입이 끊기는 순간에 찾아오는 불안입니다. 저에게 강의, 글쓰기, 유튜브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게 하고 의미를 만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 최고의 자산은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갖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노후에 단단하게 지킬 것입니다. 일을 갖는 일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니어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큰 돈 들어가는 창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카페, 식당, 숙박업처럼 초기에 투자금이 큰 사업은 실패 위험은 거의 노인의 100%입니다. 은퇴자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과 경험이지 자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확실하지 않은 투자입니다. 지인 투자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 쓰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하자 말아놓고 유용한 것도 없습니다. 지인은 지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시니어는 자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의 표적입니다. 사기의 표적. 세 번째는 감정으로 결정하는 취업입니다. 전직 후배나 지인들이 부탁으로 무조건 화내지 않고 들어가는 것. 특히 재취업은 노동 강도이 과하거나 역할이 불명해지면 그런 경우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금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 모든 사람들에게 역량이 따르지만은 소규모로 프리랜서 활동하는 것. 그건 강의, 코칭, 창문, 상담 경험, 집안의 멘토링. 예를 들면 공무원, 행정, 건설 분야의 복지 분야에 대한 멘토링. 글쓰기와 영상 제작, 1인의 창작 활동,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에 기반 활동을 기장을 추진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마술 마을학교에 강사를 한다거나 독서 모임의 리더가 된다거나 또 평생 재능기부의 지역 커뮤니티 미니 프로젝트를 참여한다거나 또 가까운 곳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히 활동했던 일이 제일 오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소규모 무자본 창업입니다. 전직 경험을 기반으로 콘서트 한다거나 취미 기반으로 소량으로 제작한다거나 기고 칼럼 유튜브 지식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돈이 아닌 경험으로 승부하는 것,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니어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은 선택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봉사와 멘토링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시니어들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 감각의 인생의 후반을 위험을 치고 최고의 노력을 하는 꼰대 소리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곳이든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새로운 복지관이라든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노예 삶의 개 지로울 뿐입니다. 두 번째 직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AI 시대니까 소셜 활동이라든가 작은 소득을 모델로 잡아가지고 독서 모임의 리더가 된다거나 그럼 강의하고 원고도 받는 거죠. 마을학교에 온라인 클래스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지식 콘텐츠를 갖는다거나 소액 수익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부담을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수익이 만드는 모델이 가장 적입니다. 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돈이 따라오게야지. 은퇴 후의 삶은 돈을 벌기 위한 창업보다는 내 경험을 나누는 삶이 훨씬 오래가고 보람도 있고 알찬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거창하게 찾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익숙한 것, 부담이 없는 것, 몸과 마음이 편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글쓰기, 기록하기, 간단한 봉사활동,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마을 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문 하나만 열면 다음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사회에 연결되는 순간 자신의 가능성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역할을 찾는데 반드시 고려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몸에 무리가 없는 일인가, 일자리를 계속 장기간 지속 가능한가, 하루 번쩍하고 일이 끝나는 도움,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돈보다는 관계를 남겨주는 일이지요. 은퇴 후에 10년 일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생기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누군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활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이 자연스럽게 쓰일 때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공적인 재능이 없어도 수십 년간의 삶의 의미를 가장 큰 자산입니다. 후배 멘토링을 통해 동네 생활, 안정, 행정 조언하는 것, 그 다음에 손주를 돌보는 것, 부모 교육의 경험을 나누기라든가 직장 과정에 배운 소통 공유법을 같이 나누면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능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시니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민폐가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이미 민폐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시작은 작아도 중요한 것에 사회 연결을 끊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가치가 다시 발견될 수 있는 몸에 두는 것입니다. 마무리 뵙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재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과 이해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그럼 다시 문이 활짝 열립니다. 공직 때는요, 그때는 승진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앞서가면, 조금만 인정받으면 나의 가족 모두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제 건강도 젊음도 모두 공직에 바쳤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선택의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게는요, 가족보다 등 돌리게 만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년의 3대 독이라고 부릅니다. 독입니다. 첫째는 뭐냐? 고독의 독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 세상에 가족은 점점 거리를 둡니다. 고집은 자존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독이 됩니다. 고독의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평의 독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문제다, 나 때는 안 그랬다 같은, 이것은 가족도 듣는 사람도 다 지칩니다. 불평은 주변을 지치게 하고 결국 외로움을 가져와서 자기의 생 자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독은요, 의존하는 독입니다.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생활 천반의 자녀가들과 부담이 늘어지고, 부담은 결국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야지 남에게 의지하는
하는 거, 이것을 하는 건 아주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노후에 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가 있냐면요. 제가 강의와 상담 경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줄고 말은 많아지고 고독은 깊어집니다. 슬프죠. 주변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말은 점점 과거 얘기가 불평으로 채워지고 결국 마음속의 고독은 커지며 삶의 깊이는 좁아집니다. 노년은 반드시 외로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내 말이 독이 되면 가족이 멀어지고 태도가 온 가족들에게 다시 가까워집니다. 노후의 품격은 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면 인생의 마지막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꿈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꿈은 하루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취미도 좋고 배우고 싶은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꿈에 가짐으로써 노후의 활력 엔진을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과 직결됩니다. 의학적으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면역력이 좋답니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사람은 영주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늙지 않으려면 몸도 천천히 늙습니다. 세 번째는요, 외로움을 막아주는 최고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줄어들 수 있지만은 꿈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조용한 친구와 같이 지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가 질문하셨는데요. 지금도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도 두 가지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80여 년을 살아온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바르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남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삶을 기록으로 기록하는 일, 또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일, 이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의 꿈이자 내가 실천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경험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지식 나누러 주는 꿈입니다. 특히 젊은 후배 세대 공무원들에게 당이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강의를 계속하고 유튜브, 이북, TV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고요. 노인이 꿈을 꾸면 그 꿈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꿈을 꾸는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희망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그 꿈 넘어 꿈을 다시 갖는 이런 것은 우리 노년에 필요한 자산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에 대한 숙제입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연락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보십시오. 옛날에 나를 도와준 부하 직원이라든가 나를 이끌어준 상사라든가 가까운 가족도 좋고 오래 알던 친구도 좋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당신이 있어 노가 덜 외롭습니다. 이 한마디 관계를 살리고 위로움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결국 노후의 행복이 결국 사람에서 오니까 그렇습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에 의한 숙제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20분만 걸어보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천천히 숨 쉬면서 햇볕을 느끼고 20분 동안 충분히 합니다. 걷기는 약이 없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관절을 살리고 잠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70, 80대 노인 건강은 운동량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로 좌우합니다. 하루 20분 걷기, 그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숙제는요, 일에 대한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적깁니다. 노후에 일이란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닙니다. 삶에서 이어가는 활동입니다. 글쓰기, 봉사, 독서, 취미, 지식 나움, 오래 머무르기 정리, 미뤄두기 정리하는 것. 이 중 하나는 종이에 적어보시는 겁니다. 적는 순간에 그것은 계획이고 계획이 되는 순간에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명, 20분 걸음,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목표를 적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는 것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지닌 존재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외로움은 죽어야 끝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80대가 되다 보니까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하루가 저물어 방안이 조용해지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가정과 일, 사람들과 하루 가득 찹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을 열어도 밖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동료매 중에는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소꿉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생은 결국 혼자 건너는 강이구나. 그렇다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무엇으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망 없이 떠나는 것,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면 됩니다. 특히 누굴 미워하는 채 떠나면 그 미움을 남은 사람들에게 집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용서와 비움에서 완성됩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이러면 그건 자신이 너무 피해집니다. 두 번째는 정리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쓸만한 물건 다 죽고 나면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눠줘야 씁니다. 저는 지난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도자기, 글씨, 그림, 심지어 골프채까지도 다 가져가라 나눠줬습니다. 물론 돈 안 받습니다. 우르르 몰려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가져가라 하면 아무나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관계도 물건도 마음도 정리해 두어야 남은 사람들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가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마음으로 떠나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고 정리하고 떠나는 것, 쓸만한 물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감사하며 떠나는 것,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충분하다, 그 마음 하나면 마지막에 따뜻해집니다. 내가 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뭐 살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저는 그래서 일찍이 죽을 때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가서 따로 각각 들어가서 서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들어서 떠나는 것, 죽는 것을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죽어도 영원히 없다 이래야지. 아들들한테 너 손자 안 나면 너만 내가 눈을 못 감어, 그 새끼 많은 꼴 보지 않으면 난 죽지 못해 이러지 말고 그냥 아름답게 퇴장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로움이 죽어야 끝난다고 제가 말한 이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홀로 태어나서 홀로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80대가 된 지금 위로움을 가장 느낄 때는 친구나 주변에서 하나 둘씩 곁을 떠날 때입니다. 인생이 함께 걸었던 사람들, 그려지는 친구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반드시 죽음을 찾아오는 것이니까 품위 있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눈부신 성공을 건드려도 내가 받은 사람은 다 다시 돌려주고, 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에도 위로받고 내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는 좋은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후회없이 살았다. 나는 내 책에 행복디자인 20이라는 책에 거기에 내 흉구가 내가 장례식장에 와서 조사할 것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해달라. 그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친구 사는 동안에 참 열심히 살았다, 참 좋은 친구였다, 이렇게 남아야지. 한을 품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러다 가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어려운 길을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여러분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견고한 삶의 존재입니다. 이제 남은 삶을 남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위로움도 두려움도 다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탱해 왔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덤이 아닙니다. 보너스입니다.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바로 인생의 아름답게 지키는 길입니다. 6, 7, 8 시니어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용서해도, 모르는 가족관계에도 해도, 이미 다시 미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하루 10분 걷기를 다시 시작해도 지금 이 순간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절입니다. 노년이란 인생이 허물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비로소 나다운 삶을 시작하는 제2의 삶이 되기 때문에 제2의 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든 오늘 한 걸음 바르게 내딛는다면 이후의 인생은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게 태어나 외롭게 떠나지만 그 사이에 삶은 얼마든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남은 인생의 가장 밝은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기 바라면서 노인 여러분들에게,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마지막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제가 제가 결혼 50주년 기념인데요. 결혼 50주년이면 우리 집사람과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10년을 알고 지내다가 했으니까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렇게 뭐 여행 가다 하자, 뭐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아내가 몸도 피곤해 그냥 집에서 있자 해서 있으면서 나가가지고 동네 맛집에 가서 둘이 오붓하게 식사하고, 그런 단골 커피집에 가서 커피잔 둘이 들고 건배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내가 시집을 잘못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장가를 잘 들었습니다.
아내가 만족하는 신랑이 못된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장가를 잘 드는 것은 아내가 진짜 나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고마움을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은 누구나가 얻어무슨 일 하든 간에 항상 빚진 마음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빚지고 50년 살았다는 마음을 나누면서 난 이게 우리가 아내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 아내는 나의 영상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족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식입니다. 아내와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일촌입니다. 촌수가 없는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같이입니다. 목표 가치를 정확히 지키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행복하세요.